10월 18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6시 반에 이 장수의 별별 특강이라 해서 주말에 토 일요일 날 나갈 이 새로운 신개념 스탠딩 힐링 토크를 시작합니다. 이번에 주제는 이 기분 나쁜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인데요. 그래서 회원에 한해서 이렇게 방청할 수 있고 저와 같이 토론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후에 이런 토론들을 여러 번 해 나갈 거기 때문에 그때 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한 달에 2번 이상 별별 특강을 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요. 많은 분들이 저의 박 대통령의 재판정 성명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중에는 상당수가 아주 험악한 인신 모독적인 댓글이었습니다. 뭐 좋습니다. 그것도 그분들의 입장이니까요. 근데 인신 모독적 발언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느낀 부분이 뭔가 하면요. 정말 뉴스 브리핑에 뭘 기대하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기를 바라요? 제가 특정한 사람들과 똑같은 정치적 입장을 밝히기를 기대합니까? 저는 황장수라는 개인으로서 정치적 생각이나 판단이 없습니까? 제가 이 세상을 그래도 좀 나아지라고 이 뉴스 브리핑을 하루에 5번쯤 목이 터져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새벽에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어제 몇 분이 저보고 얼굴이 부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만요. 자, 병원에 갔다 와서 곧바로 점심도 먹지 않고 사무실로 와서 컵라면 하나 먹고 방송했습니다. 자,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말을 안 하면 말을 안 한다고, 무슨 태블릿 PC에 대해서 말을 안 한다면 안 한다고, 하면 한다고 난립니다. 제가 판단해서 이쯤에서 한마디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합니다. 하면요, 곧바로 들고 일어나서 저한테 야단입니다. 제가 다른 건 옳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만 감정적이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만요. 황장수는 박근혜 정권 때 한자리를 못해서 공천을 못 받아서 감정적이다. 자, 이야기를 할까요? 비서실장 되는 사람이 저를 굳이 보자고 거부했는데 뭘 하라고 했습니다. 안 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할 때 그 앞에서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아스팔트에 남았어요. 제가 그때 1월 한 23일인가 2014년 치러진 이 명동 성당 앞에서 정의구현사재단 신부들 규탄 집회에서 내 아스팔트에 남겠다고 영원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박근혜 정권을 막기 위해서 정말로 명분이 있는 일이든 없는 일이든 TV에 나가서 숱하게 싸웠습니다. 많은 박근혜 정권에 잘 나가는 분들이 저한테 TV에서 계속 좀 싸워달라 그러더만요. 저거는 안 싸우면서. 자, 그러고는 세월호가 가라앉았습니다. 세월호가 가라앉았을 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로 잘못하면 돌아가는 양상을 보니까 박근혜 정권은 거의 끝나갈 것 같아. 그럼 이 본질이 뭐냐? 왜 가라앉았느냐? 이건 부패다. 자, 그 부패에 연루된 여야 정치인들이 있다. 저한테 여권의 핵심 되는 사람이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줬습니다. 친박의 핵심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를 공개를 하고 진실을 규명해라 하면서 그걸 기하로 이 부패 척결에 나서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는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무슨 물밑에 커넥션이 있는지, 예? 처음에는 제가 이 세월호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니까 제가 말한 방법으로 발표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더만요. 사실 코너에 몰릴 때마다 나는 아무런 욕심도 없고 아무런 기대하는 바도 없었습니다마는 코너에 몰릴 때마다 저보고 이런저런 부분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예? 중간에서 연락이 와서 그때마다 밤잠을 자지 않고 도와주었습니다. 제 나름대로요, 단 하나의 보수도 없이 박정희 정권이 잘 되라고 여러 정책 건의를 제 나름대로 필요할 때마다 부탁할 때마다 해줬습니다. 거기에 보낸 제 시간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 대가로 돈이든 자리든 다 거절했고 제안이 있어도 거절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려보겠다면 가려봐도 좋습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내가 누구하고 친한데 네가 한 자리 못해서 섭섭해서 그런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2012년 공천 때 공천 저한테 나왔습니다. 서울에요. 빙빙 돌다가 서울에 공천 나왔는데 제가 안 하겠다고 당시 새누리당 공천을 반납한 사람입니다. 그때 자료 인터넷 뒤지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제가요, 무슨 한 자리를 안 줘서 섭섭해요? 자, 그래서 당시 세월호에 책임이 있는 사람, 제가 이 A라고 합시다. 왜? 여기서도 그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면 제 유튜브까지도요, 다 지금 이 노출되지 않도록 소송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A라고 이야기합니다. A한테서 골프채나 돈을 받았을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여의도에서 40일간 그 땡볕에서 처음엔 1인 시위를 했고 그 다음에는 자발적으로 오신 분 한 20, 30명과 더불어서 40일을 안 쉬고 했습니다. 한여름이었습니다. 35도 올라갈 때 시커멓게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하자니까 멋모르고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보수단체에 있는 분들이요, 나중에 청와대에서 왜 한장수 따라 기자회견 했냐고 난리를 치니까 그 뒤로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40일을 시위를 하는 동안에 보수단체 사람들 거의 다가 외면했습니다. 지금 수만 명이 길거리를 몰고 다닌다는데 누구 살리자고. 제가 그때 A한테 돈 받은 정치권의 인사들, 정관계 고위 인사들을 처벌하자고 시위를 할 때 고작 20, 30명이 옆에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제가 TV에 나가서 계속 수사해서 규명하라고 하고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청와대에요. 답을 한 번 받지를 못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고. 봐주라는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월호와 그 주범 A에 대한 그와 관계 있는 정관계 고위인사 처벌에 대한 주장이 산으로 가는 거 보니까 제가 이건 틀린 정권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누군가 정권의 핵심에 결탁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한테는 이상한 일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제 주변에 여러 가지로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정권이 여기저기에 저한테 압력을 넣는 부분을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강연을 가면 청와대에서 강연을 시키지 말라고 했다고 연락 왔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TV에서 그랬어요. 3인방이 물러가야 박근혜 대통령이 끝이 좋다. 저는 3인방 찌라시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 말을 방송에서 했습니다. 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최순실의 앞잡이인 3인방이 저한테 어떤 시각을 가졌을지 뻔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3인방 찌라시 사건이 터졌어요. 이걸 정리를 하고 가야 박 대통령이 말년이 편안하다고 제가 그걸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보수의 농객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했는 줄 알아요? 그렇게 박 정권을 앞에 서서 싸워서 막았던 저한테 종편 십상시라는 모욕적인 말들을 공개적으로 해댔습니다. 자, 그런 일을 겪어도 부패 척결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2015년 들어서 5월달입니까?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려 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 부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를 하니까요.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그거 청와대가 불쾌하니까 하지 마라. 내가 무슨 소리냐. 거부권을 행사해야 박 대통령이 살지. 그 또 한 달을 했습니다. 그때도 한여름입니다. 땡볕에 비 맞으면서 한 달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 명도 얼씬 안 했습니다. 딱 한 명이 고생하는가 어쩐가 보러 왔어요. 저 혼자였습니다. 매일 청와대 경비원들, 즉 경찰 파견된 사람들과 싸우면서 한 달 동안 그걸 했습니다. 결국 거부권 행사됐습니다. 자,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친중으로 가서 안 된다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천안문 열병식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결국은 갔습니다. 그 사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각 방송사들에 의해서 방송 출연이 차단되었습니다. 자,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3인방 찌라시 사건 직후에 2015년 1월 달이죠. 뭐라 했습니까? 3인방을 믿는다. 분신같이 믿는다고 전 국민이 보는 TV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수사 가이드라인이나 이 검찰이 수사를 하기 전에 확실히 무죄라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자신의 입으로 자기 측근들의 의혹들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숱하게 드러나는 부분에 그 사람들이 처신을 잘못한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해도요. 눈에 뭐가 씌인 분들은 제 말이 들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때 정리를 했으면 이 지경이 됐겠습니까? 결국 천안문에 열병식에 올라간 덕분에 미국으로부터도 압박을 받고 그리고 그 압박 때문에 일본하고 급기야 위안부 협정을 맺고 사드를 배치하고 하면서 턴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제 2016년 8월 달부터 무슨 여러 가지 의혹이 터져가지고 오늘 저 지경이 됐습니다. 저렇게 되지 말라고요. 할 만큼 했습니다. 제가 박근혜 정권에 밖에서 땡볕에 한여름에 70일을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잘 되라고요. 그때는 인기 강사였습니다. 무보수로 5만 단체에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단체들 중에 돈 받고 데모하는 단체도 많았더만요. 수많은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의논을 했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에 뭘 하나 시켜달라고 단 한 번도 청탁한 바 없고, 나 뭐 좀 시켜달라고 연판장 돌린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공천 신청을 하겠다고 근처에 간 적도 없습니다. 뭘 어떻게 듣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자신이 있는 사람이면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이렇게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모독적인 발언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거는 다 옳은데 박근혜만 오면 논리가 없어져요? 그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앙심을 품고 있다요? 앙심 안 품습니다. 잘 되라고 끝없이 이야기를 했고 몸을 던져서 잘 되라고 했었습니다. 대가 없이 나처럼 열심히 노력한 사람 없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좌파 진영에서는 저를 수구 꼴통을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태극기를 든 분이 저를요, 자, 빨갱이 좌파 기회주의자라고요? 당신들은 박근혜 정권이 망해가는 동안에 뭘 했습니까? 저는 망하지 말라고 최선을 다했고, 망해갈 때 망하기 직전까지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3인방까지 거론하고 정윤회까지 거론하면서 그것도 TV에서 발언을 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TV 출연 정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말해도 듣지 않고 스스로 망해간 사람을 나보고 뭘 어떡하라는 겁니까? 뉴스 브리핑이 무엇 때문에 있다고 보십니까? 뉴스 브리핑이 특정한 사람을 대변하기 위한 방송입니까? 뉴스 브리핑은 그런 거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합리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나라가 바로 되어 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의 가치관은 솔직히 보수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보수와 저를 힐난하는 사람들의 보수가 좀 다른 모양이지요. 저는 특정인을 위해서 보수를 하지 않습니다. 보수가 마치 특성인을 신격화하고 그를 섬기면 보수가 되는 겁니까? 저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할 만큼은 했고 그 다음에 되지 않는데 지금이 우리가 왕을 모시고 삽니까? 스스로 그렇게 되어버린 걸 제가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제가 그 부분에서 잘한다, 옳다, 좋다라고 계속 끝없이 이야기해야 됩니까? 단 하나요. 제가 살아있는 권력에 비판하지 않으면서 이미 죽어버린 권력을 비판하고 있다면 비겁한 사람이죠. 제 뉴스 브리핑 5꼭지 중에서 하루에 서너 꼭지가 어떨 때는 5개 다가 살아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일 쉬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누구 살리자고 이야기하고 문 정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게 제일 쉬운 겁니다. 제일 안전하지요. 문 정권이 보수를 초토화시키는데 누구 살리자 이야기하고 이 보수 안에서 그 조그마한 망해가는 집구석 권력을 가지고 다투고 그걸 서로 비판하고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제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지만은 우리 내부에 있어서도 제 생각이 있고 그리고 보수가 지금 이게 보수 꼴입니까? 이게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나 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행태들이요. 이것도 고쳐야죠. 저는 수구 꼴통에는 좌우가 따로 없다. 양쪽 다 지금 다 수구 꼴통화 되어 가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보고 같이 수구 꼴통이 되자고 물귀신처럼 너프로 끌어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 봐가면서 하십시오. 그 이전에도 저는 이 보수의 부패한 행태에 몸을 담그지 않고 살았습니다. 누구한테 도움받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힘으로 버티고 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제 힘으로 버티고 끌어가고 누구한테 부탁하지도 않았고 누구한테 도움받지도 않았습니다. 도와준 것은 많습니다. 자, 요즘 누가 뭐라 했는지 보수단체들 저한테 다 발 끊었습니다. 편합니다. 찾아오면 이런저런 몸으로 때워야 될 일만 많을 뿐인데 그런 일이 없어졌으니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의 보수고 저는 저대로의 보수입니다. 전부를 획일화시키려 하지 말고 저보고 그 사람들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진정한 보수를 여러분들한테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요, 좀 길게 가면 누가 옳고 그른지 드러날 겁니다. 자, 뉴스 브리핑에 뭘 기대하십니까? 이 세상에 허구 많은 거의 대부분이 똑같은 행태를 보인 그런 보수들처럼 저도 그렇게 되라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보고 있는 게 보수가 아닌 보수를 잘못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떼거지로 몰려와서 뭐라고 하라고 누가 시켰습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자, 남을 비판할 때도요. 예의를 지키고 품격을 지키세요. 물론 이런 말을 한다고 그렇게 할 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르면요. 그냥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도 민주주의에서 서로 공존하는 원칙입니다. 내하고 다른 니는 죽일 놈이다. 왜 저한테 뭘 맡겨놨습니까? 저한테 뭘 시켜줬는데 제가 뭘 받아 먹었는데 배신을 때렸습니까? 저는 박 정권 잘 되라고 과거에 엄청난 시간과 열정과 기타 등등을 다 쏟아부은 사람입니다. 자, 제가 그 정권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지금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할 말이 많지만은 제가 보고 느끼고 들은 부분에 대해서요. 저는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닮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말들은 가슴에 묻고 삽니다. 자, 뉴스 브리핑에 대해서요. 강요하지 마십시오. 뉴스 브리핑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제 소신대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가치에 대해서 간섭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 저 친구는 우리하고 색깔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 욕하면서 보고 또 욕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십니까? 민주주의는요, 생각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획일이 아니라 다양성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획일적으로 다 생각을 똑같이 몰아서 한 대 갖다 부으려고 거기에 제가 안 들어가서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나서 저를 그렇게 욕을 하십니까? 그런다고 제가 바뀔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애시당초에 박 정권에 아부를 해서 가는 길을 택했겠죠. 뉴스 브리핑에 쓸데없는 기대하지 말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그 일 잘 되길 바랍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는데 굳이 이렇게 욕하면서 갈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뉴스 브리핑은 누가 뭐라 해도요. 제 갈 길을 갑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야기한 박근혜 대통령의 성명에 대한 일종의 제 평론은요. 저는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잘잘못을 떠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보여야 될 자세나 태도 또 본인을 위한 입장에 있어서 진작 재판을 거부하고 가는 것이 답일 것이다 라고
평론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지만 그 생각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생각을 한다고 대부분이 잘 알기 때문에 말할 필요는 없었던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제가 다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 말을 여러분들이 다 따릅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저보고 자꾸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야 참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제 말을 다 황장수가 이렇게 말했으니 그 말을 옳다. 그 말을 따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저보고 끝까지 입장을 이야기하라는 것은 시비를 걸기 위한 부분이고 이미 시비의 영역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합리적인 토론이 될 수 없는 부분을 왜 반복해서 자주 말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시간의 낭비고 저를 끌어들여서 한마디로 진흙탕에서 이전 투구를 해보자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명을 발표하는 시점이 본인의 구속 추가와 관계없이 이루어졌어야 그 정당성이 있다. 본인이 이제 구속 기한이 만료되어서 집으로 가게 되면 성명을 발표 안 하고 구속이 추가되어서 성명을 발표하고 이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박 전 대통령이 일개 여성 어쩌고 하는데요. 대통령의 젠더, 성을 붙이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이 저는 딱 보고는 최순실인데 왜 최순실하고 말을 못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저를 비판한 사람은 절대 최순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오늘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댓글 한번 달아주십시오. 1번 최순실, 2번 의외로 유영아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많아요. 그동안 유영아 변호사가 가로채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접촉이 안 됐던 분들이 불만이 많습니까? 저는 매우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2번 유영아, 3번 이정현. 이정현 뭐 충신인데 안 나타났다고 섭섭합니까? 그것도 의외라고 보고 4번 김무성, 5번 유승민, 6번 기타 등등 한번 맞춰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판을 거부한다라고 명확히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구인장이 발부되거나 또 재판정에 세우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을 때 대통령으로서 전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체면과 위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서 단식이라도 하겠다는 말을 하라. 제가 박 대통령 언제 돌아가시라 했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떼놓고 강도도 잘못됐고 정치적 판단도 희미하지만은 앞뒤가 맞는 일이다라고 평론을 했을 뿐이고 그 성명 자체가 뭐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기왕에 그걸 한다면 시기와 강도와 내용이 그리고 적절한 정치적 판단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을 한 것이 그렇게 욕을 먹습니까? 말을 안 했으면 너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왜 입을 쳐 닫고 있냐고 할 것이고 결국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 재판정 성명은 정말 잘된 것이다. 이로써 이 정권은 이제 골로 갈 것이다.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의 반격이 시작되었고 머지않아 이 정권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해야 황장수 이제는 양심 선언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 양심 선언하고 옛날에 비판했다 돌아섰다 했는데 그럴 일 없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갈 거니까 그런 기대는 하지 말길 바랍니다. 뉴스 브리핑에 뭘 바라십니까?